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는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2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몇 분의 구독자분께서 미존 채널 방송을 함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례가 아니라면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좀 오늘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미존 올인원 멤버십에 굉장히 중요한 포스팅을 2개 올렸습니다. 저는 올인원 멤버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공개를 하고요. 또 지금까지 저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매달 한 번씩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제가 올린 포스팅을 보고 멤버 한 분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해 미주님의 영향력으로 높은 수익을 달성한 멤버십 회원분들이 인증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미존 올인원 멤버십을 선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저한테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비단 미존 올인원 멤버분들 뿐만 아니라 미존 구독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거 잠깐 멈추시고요. 커뮤니티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보실 때쯤에는 새로운 포스팅 하나를 여기에 올리겠습니다. 저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과거 1년간의 수익률을 인증샷을 찍어서 여기에 좀 올릴 계획이거든요. 그 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인증샷까지는 어렵죠. 왜냐하면 유튜브 상에는 댓글에는 사진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쉽긴 하지만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귀찮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미존과 함께 해주시면서 어떤 수익률을 올리고 계신지 좀 자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숙련된 투자자분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미존의 유튜브 채널 그리고 미존 올인원 멤버십 홍보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미존이라는 커뮤니티를 지킬 수 있는 한 가지의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 호텔리어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사회적인 타이틀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은퇴를 한다는 것은요, 사회적인 타이틀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자아가 작아지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다른 분들께 아직도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미존 채널 그리고 미존 멤버십을 통해서 좋은 수익률을 올리고 계신다면 오늘 커뮤니티 탭에 꼭 방문하셔서요, 제가 올려놓은 저의 인증샷 보시고,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수익률이 더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보다 수익률 좋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수익률을 올리고 계신지 시장을 이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자랑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25일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inviz.com의 S&P 500 맵을 보시면요, 지난 일주일간으로 제가 기간을 바꿔놨습니다. 만약에 금요일 하루의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원데이 퍼포먼스로 바꾸시면 되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사실 메가테크 기업들을 제외하고 떨어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위크로 바꾸면요, 한 주간의 성적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떨어진 종목의 수가 굉장히 적었고요. 따라서 시장의 폭, 마켓 브레스가 굉장히 넓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마켓 브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툴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마이크로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자,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지난주 금요일 장이 마감됐을 때 마켓 브레스의 현황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S&P 500에 속해져 있는 500대 기업 중에 지금 50일 이평선 위쪽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따라서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주식의 퍼센티지는요 75.74%고요. 그거를 이제 20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무려 78.9%에 이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장의 폭이 굉장히 넓다. 따라서 상승세에 있는 종목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3대 지수 중에 S&P 500은요, 일주일간 1.54% 비교적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가 1.5% 올라간 거는 사실 급등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수익률이고요. 나스닥은 더 좋았습니다.
일주일간 1.7%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역시도 1.46%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기준이 되는 S&P 500, 테크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그리고 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 모두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하는 건강한 추세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Fear and Greed 인덱스를 한번 보시죠. 공포, 탐욕지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현재 스코어는 72를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욕심이 많이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극적인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72 정도 되면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Fear and Greed 인덱스가 75를 넘어서 익스트림 그리드로 가게 되면요. 지금 지나치게 좀 너무 과열한 현상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주가의 상승이 가장 좋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MU가 보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발휘했고요. 거기에 가이던스 역시도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AI 수혜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18.19% 단 한 주 만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모빌아이가 13.81%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로 앱러빈이 12.8%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참고로 앱러빈 같은 경우는 1년간 수익률이 이제 4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LIT, 루멘텀 홀딩즈고요. 11.7% 일주일간 상승했습니다. 오픈도어가 플러스 11.6%, 벌티브 홀딩즈가 11.25%, 더 트레이드 데스크 플러스 10.87%, 다음으로 아리스타 네트워크 플러스 10.33%, 업스타트 플러스 10.03%, 브로드컴 플러스 9.5%, 코헤런트 플러스 7.73%, 스테미 플러스 7.57%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주에 주가의 상승이 도드라졌던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AI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MU는 새롭게 떠오르는 AI 수혜주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루멘텀이라든지 벌티브 홀딩즈 그리고 아리스타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업스타트라든지 브로드컴 그리고 코헤런트까지 보시면요. 인공지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지난주에 신나게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좋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의 이름인데요. 역시 모멘텀이 떨어지는 종목이 많이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운드 하운드 AI가 굉장히 좋지가 않죠. 지난 한 주 동안 31%나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리오토가 마이너스 19.25, 버진 갤럭틱 마이너스 16.87, MSTR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너스 14.5% 보여줬고요. 니오가 마이너스 12.3, SMCI가 8.9% 떨어졌습니다. 에디타스 마이너스 8.12, ARKB는 아크인베스트 비트코인 ETF고요. 마이너스 7.45, 나비타스 마이너스 7.17이고요. 시리미티드 마이너스 6.30, AMD가 5.97%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13의 성적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요. 가장 위쪽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나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일주일 동안 7.35%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한 달간의 수익률이 20%를 넘어갑니다. 우버가 5.47% 상승하면서 두 번째로 좋았고요. CRM, 세일즈포스가 플러스 4.57, 테슬라 플러스 4.44,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2.96, 팔란티어 플러스 2.94, TSMC 플러스 2.60, 아마존 플러스 2.5, 익스페디아 플러스 2.52, 블록이 0.75% 상승했습니다. 반면 하락한 종목을 보시면요. 일단 비트코인이 2% 가까이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은 66,860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피니온이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SMCI가 마이너스 8.99,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4.5%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앞에서 직접 확인해 보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미국 증시를 받들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은요. AI 관련주, AI 수혜주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아직까지도 많은 종목을 들고 있지 못하다. AI 관련 주식이 별로 없다. 이러면요. 지금이라도 AI 관련 주식을 더 매수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나의 포트폴리오가 AI 수혜주로 가득 차 있다. 이러면요. 이걸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지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간에 따르면요, 인공지능 열풍과 관련된 주식들은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I 트렌드는 주가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올해에만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두 종목은요, 첫 번째 엔비디아, 두 번째 메타인데요. 엔비디아는 지금 YTD로 90%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메타 역시도 44%나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3월 25일이잖아요. 따라서 3달도 되지 않았는데 90%, 44%는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반면에 테슬라와 애플은요, 주가가 각각 31% 그리고 10%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볼 때 빅테크의 물결에 단순히 편승하는 시대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는요, 사실 메가테크 기업들을 들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률이 낮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기업들이 근본적으로 AI, 인공지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논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JP 모간의 애널리스트 사믹 채터지에 따르면요, 사믹 채터지의 성적표 먼저 보여드리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8,763명의 월가의 전문가 중에 366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위 한 4.2% 정도 되는 거죠. 따라서 5% 안에 들어가는 유능한 전문가다. 석세스 레이스를 보시면 60%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10개의 주식을 추천하면 6번은 맞아 떨어지고요. 에버리지 리턴, 평균적인 수익률이 1년간 1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이기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사믹 채터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드웨어 그리고 네트워킹 분야에서 AI 그룹 주식이요, 과거 거래 평균에 비해서 60%나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하지만 BAI 그룹 주식은요, 10%의 프리미엄만 붙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채터지에 따르면 AI 관련 주식 그룹이 BAI 주식들에 비해서 55% 상대적으로 더 비싼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AI 추천 종목은요,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반도체 영역 밖에 몇 가지 이름이 포함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AI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를 위주한 이 반도체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반도체 주식 말고도 수혜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은 주식을 JP 모간이 지금 추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위에 보시면 ANET, 아리스타 네트워크가 나오고요. 자, 아리스타 네트워크를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AI 쪽의 노출이 클라우드의 50% 매출이 노출돼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무려 50% 가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반면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요, 코헤런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이 20% 노출이 돼 있고요. 델 컴퓨터, 델 테크놀로지죠, AI 서버 주문이 25%, 루멘텀은 클라우드 라이트 총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플렉스 같은 경우는 총 수익의 10%, 그리고 자빌도 1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세 종목은 조금 약하다. AI 수혜주로 보기에는 퍼센티지가 좀 약하죠. 따라서 상위 세 종목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치평가 프리미엄을 보시면요, 현재 아리스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28%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코헤렌트 같은 경우는 55% 프리미엄, 마지막으로 델 컴퓨터는요 100%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량 저렴한 플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퍼센티지는 뭐냐면요, 과거 주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해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PER이 얼마나 높게 형성되어 있는가, 이 얘기죠. 따라서 델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과거의 PER에 비해서는 배 정도 올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가장 저렴하다. 이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앞에서 JP 모간이 추천한 AI 수혜주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세 종목,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AI 수혜주 세 종목을 추가해서요, 6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을 직접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요, JP 모간이 세 종목을 추천했죠. 아리스타 네트워크, 두 번째는 코히런트, 세 번째 델 테크놀로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정한 세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종목은 제가 포트에 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 두 번째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세 번째로 벌티브 홀딩즈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리스타 네트워크는 여러분들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러한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네트워크가 필요하잖아요. 네트워크에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VRT, 버티브 홀딩즈도 마찬가지로 AI 수혜주인데요. 냉각 기능을 하는 냉각 시스템에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투자 논리 중에 하나가요, 서버를 구축했는데 이 서버가 공냉식이 아니라 액체 시스템을 사용해서 굉장히 냉각을 효율적으로 한다, 이러한 투자 논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벌티브 홀딩즈는요, 아예 냉각 시스템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서버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지만 데이터 센터의 열을 냉각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6종목이요, 지금 AI가 붐을 이루면서 굉장히 많은 매출 그리고 순이익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퀀트 레이팅을 보시면요, 수치적 분석, 정량적 분석을 했을 때는 4종목이 강력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 코히런트, 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SMCI, 슈퍼마이크로가 현재 수치적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SA 애널리스트, 즉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요, 4종목은 매수를 받고 있고요. 엔비디아 그리고 벌티브만 지금 홀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레이팅에 따르면요, 2종목이 강력 매수를 받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그리고 벌티브 홀딩즈가 가장 좋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밑으로 좀 내려가서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왜냐면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투자 가치가 있다,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일단 PE 레이시오 포워드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는 44배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히런트는 NM으로 나오잖아요. 따라서 안타깝게도 이 종목은 아직까지 적자 기업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굉장히 훌륭한 종목들 그리고 흑자를 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적자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인 느낌이 들고요. 세 번째로 델 컴퓨터는 23.98배의 거래가 돼서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죠. 엔비디아는 40배, 그리고 SMCI, 슈퍼마이크로는 48배고요. 마지막으로 벌티브 홀딩즈 역시도 43.5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PE 레이시오를 포워드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종목은 별로 없다. 지금 델 컴퓨터 정도가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그 밑으로 내려오셔서요, PEG를 보시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요, 1.08은 엔비디아죠. 그리고 0.85가 나오는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벌티브 홀딩즈도 0.71로 떨어지죠. 이 얘기는요, PER을 성장률로 나누니까 이렇게 저렴한 주식으로 둔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델 같은 경우도 1.37이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장률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요, 일단 매출의 성장, 포워드로 보는 게 중요하겠죠. 다가오는 1년 동안 각 기업들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의 성장률을 보시면요, 현재 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하죠. 마이너스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가 20%가 넘어가는 매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코히런트가 17.6%, 엔비디아는 70.5%, 그리고 슈퍼마이크로도 58%가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벌티브 홀딩즈가 13.7%의 매출 성장을 애널리스트들이 점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성장 말고요, 이번에는 그럼 EPS의 성장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EPS의 성장은요, 아리스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22%가 넘어가는 건강한 순이익의 성장, EPS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코히런트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세 번째 델을 보시면 4.2% 정도 소폭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요. 자, 나머지 세 종목이 대단한데요. 일단 엔비디아는 107% 넘어가는 순이익의 성장을 기대한다. 그리고 두 번째 슈퍼마이크로는 75.6%고요. 마지막으로 벌티브 홀딩즈 역시도 74%가 넘어가는 순이익의 EPS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발란시트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종목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죠. 자, 토탈 데투 에퀴티를 보시면 되는데요. 에퀴티는 자기 자본이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본과 빌린 돈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아리스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요, 빌린 돈이 거의 없습니다. 내 돈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은 만 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코히런트도 좋죠. 내 돈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은 53만 원에 불과합니다. 델 같은 경우는 NM이 나와 있죠. NM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자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델 컴퓨터는 약점이 하나 발견된 거고요. 엔비디아를 보시면 25.7%가 찍히는데요, 굉장히 좋죠. 왜냐면 내 돈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은 25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SMCI는 더 좋습니다. 13%. 마지막으로 벌티브 홀딩즈를 보시면요, 155%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내 돈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이 155만 원이잖아요. 따라서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더 많은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JP 모간이 선정한 AI 수혜주, 그리고 미준이 선정한 AI 수혜주를 가지고 수치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실 때 어떤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소개된 6종목의 AI 수혜주 중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확신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저랑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월가 최고의 애널리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완전히 새로운 수요 물결의 정점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엔비디아는 지난주 GTC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블랙엘 GPU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UBS라는 투자기관의 의견에 따르면요, 이제 이 회사가 국가 주도적인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수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요, 모두 젠순왕 CEO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5년 엔비디아는요, 2024년에 예상되는 1110억 달러 대비해서 무려 30% 이상 증가한 1500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엔비디아의 성장 추세는 계속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UBS의 애널리스트 티모시 아큐리의 주장이고요. 티모시 아큐리의 성적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별 5개를 받고 있고요. 8,763명 중에 3위입니다. 따라서 탑 애널리스트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석세스 레이트는 무려 74%고요. 그리고 지난 1년간 수익률은 34.7%를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분의 말씀은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현재 티모시 아큐리가 추천하고 있는 주식의 이름을 좀 보면 좋겠죠. 엔비디아 바이를 주고 있고요. 16.6% 업사이드, 따라서 상승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마이크론의 바이를 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9%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역시 바이입니다. 그런데 마벨 같은 경우는요, 아마도 40% 이상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브로드컴도 바이입니다. 18.95% 상승 여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램 리서치 역시도 바이를 받고 있고요. 주가의 상승률은 한 16%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인 티모시 아큐리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블랙웰과 함께 발표한 새로운 사전 패키지 및 사전 훈련된 모듈식 AI 모델은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와 함께 엔비디아의 AI 솔루션 배포를 가속화할 것이다, 이렇게 아큐리가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 프레임워크는 앱스토어와 유사한 중앙 배포 구조를 만들고요. 잠재적으로 엔비디아의 AI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지금 가격은요, 연간 GPU 하나당 4,500달러를 내면 구독비를 내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라이선스를 배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업의 범위를 고려해 볼 때 수익 창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행사 이후에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요, 원래 기존에 800달러였는데 11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여전히 공급 문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공급이 원활해야만 매출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없어서 못 파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월가의 예상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야만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제기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감안해 볼 때 단기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요,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추가적인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3월 18일 날 공유해드린 기사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제 모든 규모의 기업이 기초 모델, AI 모델을 작업에 통합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런데요, AI를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잖아요. 자, 따라서 월요일 날 엔비디아가 출시한 도구는요, 엔비디아 하드웨어에서 다양한 AI 모델을 보다 쉽게 수정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출시된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직접 재료를 사서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품, 레디밀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도어대시, 우버는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GPU를 사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기업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은요, 준비된 레시피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굉장히 쉽게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면서요, GPU를 사용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인공지능을 구축할 수 있는 일종의 구독 서비스를 이번에 엔비디아가 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기사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향후 성장 동력을 정리해 보면요, 지난 1년간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로서 엄청난 향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라는 혁신의 이 줄기를 보시면요, 굉장히 제한된 부분, 그리고 초기에 불과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가 뭐냐면 지난 2022년 11월 달에 챗GPT가 처음으로 소개가 되고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투자는요, 대부분이 다 트레이닝, 즉 AI를 훈련시키는 단계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요, GPU를 구매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상에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이러한 부분에 한정된 지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이렇게 인공지능 훈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애플리케이션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 얘기는요, 추론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싶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겠죠.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요, 엔비디아가 새롭게 내놓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이 구동 모델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쉽게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주도, 따라서 앞으로는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그들 나라의 인공지능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3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너무나 많이 상승을 했지만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 앞으로도 성장 동력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이 부분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악재입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 관련된 악재가 많이 등장하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얘기보다는요, 조금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읽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는 제가 테슬라 주식을 조금 매도한 이후에 테슬라에 대해서 일부러 좀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정적인 기사를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다행히 저랑 좀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댓글을 남겨주신 소중한 구독자분이 계셔서요, 이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먼저 읽고요,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을 읽으면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택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권성택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테슬라는 악재도 있지만 호재도 많아요. 호재도 좀 말해주세요. 사이버트럭의 엄청난 주문, FAD의 비약적인 발전, 슈퍼차저의 전세계 표준화, 옵티머스의 발전, 메가팩의 엄청난 주문, 탄소 배출권, 비트코인 대량 보유, 테슬라 보험, 모델2의 생산 준비, 도조 시스템 등등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을 테니 좋은 정보도 올려주세요. 주주로서 힘드네요. 라고 짧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감정을 배제하시고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한테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잖아요. 따라서 저 역시도 이런 댓글에 대해서는요, 정말 기분 좋게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성택님.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역시도 언급해 주신 테슬라의 긍정적인 카탈리스트 모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준 탑13에 테슬라를 포함시켜 놓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언젠가는 엔비디아와 함께 시가총액 1위를 다툴 잠재력이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악재가 많아서 매수 시점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미주은 채널의 투자 전략은요, 6개월에서 최대 1년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기간이 아닌 중기적인 관점으로 투자 종목을 평가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변화, 세상의 진화가 너무도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을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런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미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라고 또 한 번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건강한 대화가 활성화되는 이러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주가 차트는요,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2021년 9월에 정점을 찍었던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가요, 그 이후에 엄청난 추세를 보이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과거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메타의 주가가 380이었잖아요. 380이었던 주가가 이제 300 아래로 떨어지고요, 이제 219, 뭐 200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줍줍 찬스다, 올인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2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도 사실 주가의 하락률을 보시면요, 어느 정도 떨어진 거냐면요, 50% 하락한 거죠. 따라서 메타 플랫폼즈라는 대기업이 50% 하락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일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빚을 내서 막 투자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50% 떨어진 다음에도 메타의 주가는요,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 시점에서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50% 떨어진 시점에서 50%가 또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바닥을 아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가가 떨어진 것만 가지고도 이제는 줍줍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할 때, 따라서 무릎까지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 줍줍해도 늦지 않는다. 이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 얘기는요, 만약에 우리가 메타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99달러를 찍고요,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데요, 99달러가 바닥인 건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99달러가 나중에 보시면 이제 한 120, 13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식을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기 단계에 불과하죠. 따라서 이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했어도 결국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바닥을 찍은 것을 확인하고 주가가 20%, 30% 상승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좋은 주식은요, 줍줍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직은 테슬라의 줍줍기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로 테슬라에 관련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발표가 됐고요, 중국 내 전기차 생산량을 축소한다라는 최악의 뉴스가 전달됐습니다.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테슬라는요, 중국 공장의 전기차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했다라고 블룸버그 뉴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금요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달 초에 테슬라는요, 상하이 공장 직원들에게 중국에서 생산하는 두 가지 모델, 즉 모델 Y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델 3 세단의 생산을 줄이면서 평소에는 6일 반 근무했었는데요, 이거를 주 5일만 근무하도록 요청했다, 이렇게 소식통이 전달을 했습니다. 생산 라인은 하루에 11.5시간 교대 근무로 운영되는데요, 여기에는 변경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달 초부터 생산량이 줄었고 직원들은 생산이 언제 정상으로 돌아갈지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에 대해서 최근에 월가의 커뮤니티에서는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웰스파고는요, 실망스러운 납품과 추가 가격 인하로 인한 역품을 이유로 해서 테슬라 주식을 매도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최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과연 생산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는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일단 6.5일을 일했었는데 이거를 5일로 단축 근무한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된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1.5일이 줄었죠. 따라서 원래는 6일을 일하고 있었는데 1.5일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를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보면요, 무려 25%입니다. 따라서 원래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25% 덜 일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생산량 역시도 25%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일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형 뉴스 하나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미존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전달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그리고 인텔, AMD의 칩을 사용 차단한다, 이러한 중대 발표가 있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요, 정부의 서버와 개인용 컴퓨터에서 인텔과 AMD가 생산하는 미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지침을 도입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일요일에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침은요, 또 한 가지의 규제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 그리고 외국산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줄이고요. 둘 다 국내 대체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의구심이 들죠.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를 대체할 만한 대체품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의문 부호가 들고요. 마찬가지로요, 인텔과 AMD의 반도체가 없이 CPU가 과연 돌아갈까? 대체품이 가능할까? 이러한 의문이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중국의 관리들은요, 12월에 처음 도입된 이 지침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국은요, 수년 동안 민감한 운영에서 핵심 외국산 기술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요. 또한 2022년 중앙정부 기관과 국영기업에는요, 2년 이내에 외국 브랜드의 개인용 컴퓨터를 국산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2년 내니까 이제 2024년이잖아요. 따라서 2024년부터 이러한 실질적인 그 명령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타격이 어느 정도 될 건가? 정말로 AMD 그리고 인텔의 칩을 중국에서 완전히 사용하지 않게 되면요, 어느 정도의 매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지 지금 현재 국가별 매출 기여도를 좀 보시면요, AMD 같은 경우는요, 현재 2023년은 제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의 22%가 중국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꽤 타격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료 밑으로 좀 내려와서 보시면요, 인텔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자료가 발견이 되는데요, 무려 27.4%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텔 같은 경우는 타격이 정말 만만치 않겠다,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다행히 중국의 매출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 기사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중에 2%가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세 기업 중에서는 가장 타격이 적은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중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 AMD 그리고 인텔을 차단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카운터 펀치입니다. 틱톡이 나오고요. 틱톡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55%다. 그리고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요, 최대 수혜주는 메타 그리고 구글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웨드부시 증권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운영을 겨냥한 법안이 법제화되면요, 메타 그리고 구글이 가장 커다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스콧 데빗이 나오는데요. 자, 이분의 성적표부터 보여드리죠. 8,763명 중에 31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과거 1년간 석세스 레이트, 성공 확률은 53%, 그리고 1년간 평균적인 수익률은 1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 확률 그리고 평균적인 수익률은 그렇게 높진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널리스트에 비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유능한 애널리스트 스콧 데이빗은요, 최근에 라이언 코스텔과 논의를 한 바가 있다. 라이언 코스텔이 누구냐면요, 전 미국 하원 의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하원 의원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고 있는 법안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의원을 지낸 코스텔로는요, 어떤 형태로든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55%다. 따라서 통과될 확률이 통과되지 않을 확률보다 더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그는 중국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법안이 요구하는 대로 틱톡에서 철수할지 이 부분은 의문이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틱톡이 결국은 미국에서 강제 퇴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이 법안은 HR 7521인데요 3월 13일 날 미국 하원에서 352대 65대 1로 지금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이 352표, 반대가 65, 그리고 기권이
하원이 1표란 얘기죠. 따라서 지금 하원은 가볍게 통과를 했고요. 한 2달 내에 상원까지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틱톡이 아예 미국에서 강제 추방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웨드부시의 의견에 따르면요. 틱톡이 미국을 떠나야 할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요. 광고가 재분배될 것인데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회사가 메타와 구글이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메타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83%, 81%, 73%가요. 각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 각도에서 보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51%, 52%, 50%가 틱톡도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수치적인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틱톡이 금지되면요. 메타 플랫폼에서 중복 사용자가 보내는 시간이 의미 있게 증가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면 갈 데가 없잖아요. 따라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2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방송 다 보시고 나면요. 이 커뮤니티 탭으로 좀 이동하셔서 제가 저의 수익률 인증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좀 많은 분들께 널리 자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그리고 관심이요. 미중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